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강사 이성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바이링구얼에 대해서 올려드렸어요. 우리나라는 제2 외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바이링구얼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지 않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 중에서 이제 이중국어를 쓰는 나라들이나 또 그냥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야. 뭐 독일이든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 영어를 언제 배워요? 제2 외국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에 배워요.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야. 근데 어머니들이 알고 있는 이 바이링구어를 하는 나라들은 어디냐면은 이중국어를 두 개 다 쓰는 나라들이 있어. 한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싱가포르 언어랑 영어를 두 개 다 쓰기 때문에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하고, 또 우리나라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무슨 미국을 간다든지 또 다른 나라를 갔어. 뭐 독일을 간다든지 프랑스를 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 나라 언어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 말도 해야 되니까는 그때는 바이링구얼이 적용이 돼요. 그런 거야. 그 제2 외국어랑 바이링구얼 유아기 때는 적용이 안 돼요. 그거 잘못하면 모국어가 작살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 된다고 하는 것들은 다 사기예요. 잘못하면 모국어가 그냥 작살나요. 내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 애들. 영유 다니고 이런 애들 지금 모국어 다 작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 자,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그래도 무시하고 했단 말이야. 근데 보통 아이들 가서 뭐해요? 파닉스 하지. 마우스라. 자, 파닉스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 파닉스를 할 때 어디서 해요? 보통 집에서 할 수도 있고 학원에서 할 수도 있어. 자, 학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집에서 하든 학원에서 하든 간에 이 파닉스를 유아시기 때 하잖아. 그러면은 애들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어디가 망가져? 이 브로카 영역이 망가져요. 자, 이유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베르니키 영역하고 브로카 영역이 뭔지를 알아야 돼. 베르니키 영역은 이 사과라는 거를 봤을 때 사과가 뭐 하는 건지 아는 게 베르니키 영역이야. 그리고 브로카 영역은 발음을 하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처음 보는 단어가 있어. 자, 유학인데 공산주의를 배웠단 말이야, 영어로. 영유에서 그런 거 가르쳐. 미친 또라이 같은. 그러니까 애들이 할 수 있는 단어가 넘어가 버리니까 무슨 보케블러리에 있는 거를 막 가르치고 1학년부터는 더 막 그 고차원적으로 가르치는데 엄마들이 그거 보면 환장하지.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하냐고. 엄마들이 무식하면은 그걸 하면은 좋아한단 말이야. 애가 모르는 단어는 특히 영유아기 때 모르는 단어는 학교 들어가면서 그냥 다 삭제가 돼버려.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얘가 지금 5세야. 5세인데, 자,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영어로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은 딱 보고 글씨를 봐. 그리고 나서 베르니키 영역에서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5살짜리가 알아? 선생님이 알려주는데 뭐 여기는 뭐 나쁜 나라야 라고 알려줬어. 그러면은 잘못된 의미 해석이 들어가는 거야. 공산주의는 나쁜 나라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야. 뭔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단어가 고정지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한번 박히면 빠지지가 않아. 이게 문제인 거야. 영유아기 때 막 이상한 걸 가르쳐 주면 안 돼. 어쨌든 간에 알려줬어. 그러면 이제 브로카형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발음이 어렵잖아.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나라 애들도 엄마라는 단어를 듣기 위해서 엄마가 엄마라는 단어를 귀에다 얼마나 얘기했을까? 못해도 10,000번 이상 했을걸? 원래 듣기가 돼야지 애가 말을 하는 수 있는데 이 귀로 듣잖아. 그래서 이게 측두엽에 있어. 이 영역이. 듣는 거 위주로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읽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듣는 걸로 수용 언어가 담기게 돼 있어. 수용 언어. 듣는 걸로. 근데 엄마들 겁나 읽히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맛이 가는 거야. 그래서 책류가 하면 애들이 그냥 마탱이가 가는 게 그 이유야. 실질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게 어떨 때 언제 쓰이는지를 알아야 돼. 실질적으로. 해보면서. 경험을 통해서 들어온 것만 머릿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 눈으로 보고 엄마 저거 뭐야 라고 애들이 물어봤을 때 저거는 뭐야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그게 수용언어로 그 단어 하나가 담기게 되는 건데 그걸 책을 갖다 놓고 그 지랄을 하고 있으니
지금 얘가 3세인데 토끼를 몰라. 그러면 얘가 학교 가서 모를까? 아니란 말이야. 차라리 나중에 정확한 의미를 알아듣는 게 더 나은 거야. 오히려 고정 지식이 바뀌는 것보다. 얘가 3세 때 토끼를 봤잖아. 토끼는 보통 책에 하얀색으로 나와. 그러면은 검정색하고 무슨 황토색 토끼는 있다고 조차도 생각을 못 해. 근데 동물원에 가서 이런저런 토끼를 보면은 아, 책에 나오는 거는 하얀색 토끼만 나오는구나. 그렇게 알아듣는 거지. 경험을 하고 먼저 책을 보는 거야. 먼저 경험, 나중에 책이야. 그래야 아이들이 고정관념이 안 생겨. 자, 어쨌든 간에 이걸 봤던 거를, 이 단어를 말을 하려는데 말을 못해. 못하지. 그러면 어떻게? 이 들었던 단어.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 자, 애플이라는 단어를 얘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많이 들었으면은 이거를 눈으로 보고 뭔지 안단 말이야. 많이 들으면은. 근데 뭐 그냥 원래 모양으로 봐야지. 모양으로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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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지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애플 흉내를 내는 거야. 근데 보통 흉내를 낼 때 입모양을 보고 내네. 근데 입모양을 보고 애들이 잘 하지 못하니까는 강제로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야. 그럼 이 단어를 어디서 배워? 학원. 여기서 보는 거야. 이 브로카 영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학원이나 엄마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냥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브로카 영역이 발달을 안 해요. 근데 계속 발달 안 하고 학원을 이용해서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 학원이라는 게 없어지고 엄마가 가르쳐 주는 게 없어지는 순간 얘는 모국어까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돼. 이 브로카 영역에서 모국어도 이게 7세 때까지는 모국어를 담당하게 되거든. 이 브로카 영역에서. 그래서 브로카 영역에 담긴 이 단어들이 7세에서 8세 사이에 좌뇌의 언어 영역으로 옮겨지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 브로카 영역에서 자동 문법 형성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유아 애들한테 이거는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거는 은이 들어가고 는이 들어가고 이거는 애가 들어가고 이런 걸 알려줘도 애들이 알아서 말을 한단 말이야. 이게 자동 문법 형성이고 이 바이링구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타 언어를 인식을 하는 것도 이 브로카 영역에서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 언어들을 많이 듣다 보면은 듣기가 많이 되잖아. 그럼 자동으로 말이 되게 돼 있어. 듣기가 일정량 이상이 되잖아. 그러면은 이 파닉스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자동으로 말이 돼. 근데 내가 듣기만이 시키라고 하는 게 그거야. 읽기가 아니야. 근데 엄마들이 읽기랑 말하기도 또 헷갈리고 있어. 읽기는 말하기가 아니야. 읽기랑 말하기랑 헷갈릴 정도면은 이 엄마들은 공부 지질나게 하는 엄마들이야. 어떻게 읽기랑 말하기랑 동일시할 수가 있어? 어떠한 도구를 갖다 놓고, 자, 어떠한 이런 책이라는 도구를 갖다 놓고, 뭘 한자라, 이거는 읽기야. 이게 끝날 때까지 읽기야. 말하기가 아니야, 솔직히. 말하기는 어떠한 도구가 없이 사람들끼리 1대1로 말하는 거를 말하기라고 그래. 이 토론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독서 쪽이기 때문에 읽기 쪽으로 봐야 돼. 근데 어떠한 것들 갖다 놓지 않고, 그냥 주제를 정하고, 뭐 도구도 없어. 책을 읽어본 것도 아니야.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래서 아는 거, 막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말하기라고 봐야지. 근데 어떠한 걸 갖다 놓고 이 도구를 이용해서 해. 그러면 얘가 이 도구가 없어지면 말을 할까? 못해. 그러니까 그거는 책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면은 읽기라고 봐야지. 그건 읽기야. 그 전체 활동이 읽기 활동이야. 읽기 독후 활동이라고 그러지. 그런 거야. 말하기 활동이라고 그러지 않아. 말하기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엄마랑 뭐 여기 보면서 얘기하고 이거 보면서 얘기하고 저거 막 그냥 막 끝말 잇기 하고 오늘은 뭐 했어 뭐 했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거기 갔더니 뭐가 좋았어 다음부터 어디 가볼까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들 하는 거. 엄마 이거 뭐야 그러면 또 알려주고 이런 것들. 근데 책이 들어가는 순간 그냥 읽기 독후 활동이야.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러면은 영유아기 때 하는 이거는 이 외부 학습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브로카 영역을 걸치지 않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이 향상이 안 돼요. 이 듣기 능력을 많이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쪽 브로카 영역에서 활성이 돼야 돼. 이 브로카 영역에서 활성이 된 다음에 웬만큼 얘가 자동 문법이 된 다음에 안 되는 부분, 듣기로 해서 불편한 부분, 약간 틀린 부분 이런 것들을 여기서 통해서 수정을 하는 차원이었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이용해서 했다? 그럼 브로카 영역 작살나요. 브로카 영역이 작살나면은 이때부터 애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모국어가 실력이 떨어지기 시작해. 모국어까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유학원에서 올인해가지고 영어 했던 애들 나중에 학교 가가지고 영어 실력이 갑자기 확 줄고 모국어가 안 되기 시작해요. 발음이 막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이 한 6세, 7세가 넘어서 이제 브로커 영역이 착살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한국어 발음도 알 발음을 다 굴려버려. 아니, 리을 발음 다 굴려버리기 시작해. 이때부터. 그 현상이 이 브로커 영역이 착살나서 그런 거야. 이상하게 전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봐도 한국 사람들만 외국에 살잖아. 얘는 한국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리을 발음만 되면 다 굴려버리는 거야. 엄마가 육아를 엉망진창을 했기 때문에 외국에 살고 있는데조차도 리을 발음을 다 굴려. 한국 사람들만 그래. 근데 봐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리을 발음을 굴릴까? 걔네들은 리을 발음할 때 그냥 L 발음을 하라고 가르쳐. 걔들은 기본적으로 R 발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 가르치려고 하면은 다 리을을 L 발음이라고 가르쳐.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 엄마들은 이 R 발음에 집착을 해.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 말조차도 굴려버려. 그러니까 모든 발음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런 현상이 일어나. 이 작살 난 거야, 지금. 브로커 영역.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영어화 시기 때 작살 나잖아. 그럼 얘는 모국어도 작살 나고 제2 외국어인 영어도 작살 나고 문제는 뭐냐면은 얘는 이제부터 제3 외국어, 제3 외국어, 제3 외국어를 만약에 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이 학원이라는 시스템이 없잖아. 그러면은 할 수가 없어. 얘는 모든 어학이나 말을 하려고 하면은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상태야. 그래서 책류가 있던 애들이 다 어디가 독서 논술학원을 가는 이유가 그거야. 이 브로카 영역이 작살났기 때문이야. 듣기를 많이 안 시키고 읽기 위주로 시켰기 때문에 이 브로카가 작살나가지고 혼자서는 어떻게 해독을 할 수가 없고 학원을 이용해서 억지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 학원마저도 나중에 학교 다 하고 중학교 가면은 이제 불가 상태가 돼. 그래서 얘가 말을 잘 못해. 맞지도 않은 말 하면서 우겨대고 상대방 얘기를 듣지를 않아. 지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야. 함부로 보내면 안 돼. 영유아 때. 내가 이렇게까지 또 얘를 다 들어줬는데도 아니라고 우겨대면은 그냥 하면 돼.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그냥 해. 아니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뭐 한다고 그러고 우리 애는 멀쩡하야. 그냥 해 계속. 이게 아이들마다 학교 가기 전에 망가지는 애들이 있고 시너지 효과로 한 2학년, 3학년까지 가는 애들이 있어. 늦게 망가지면 늦게 망가질수록 얘는 이제 나중에 정상생활 불가 상태가 돼요. 그나마 빨리 망가지면 어떻게 복구락도 하지. 우겨대가지고 계속 하잖아. 나중 되면은 나중에 얘는 사회 부적응자가 돼. 만약에 이런 증상이 6세에 생겼다. 그럼 뭔가 해결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5학년 정도 돼가지고 애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어떡할 거야? 안 돼, 아무것도 얘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아, 이것도 또 나중에 한 2년 있다가 또 내 영상 보는 사람들 또 질질 짜고 있겠네, 또 엄마들. 자, 어쨌든 간에.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엄마들이 욕심이 있어서 한 거니까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애들은 죄 없어. 애들은 거기 태어난 죄밖에 없어. 지금 유치원에서 때리고, 학교 가서 때리고, 지금 금쪽이 나온 애들 다 엄마 아빠가 만든 거지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 엄마가 뚱뚱해가지고 애가 소화비만이 걸렸어. 엄마가 맨날 피자, 햄버거, 치킨 이런 거 사줘가지고 쉬지도 않고 매일매일 하나는 괜찮아. 뭐 본인도 그랬으니까. 그러다 애가 소화비만이 걸려가지고 지능이 떨어졌어. 애가 잘못한 거야? 엄마가 잘못한 거지? 그렇잖아. 또 아빠가 뚱뚱해. 야 괜찮아 먹어도 돼. 그래서 뚱뚱해졌어. 그래서 지능이 떨어졌단 말이야. 소화비만 걸리면 무조건 지능 떨어지거든. 대뇌 피질 자체가 얇아지고 뇌 혈류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산소 공급이 떨어지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뇌 발달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대체적으로 소화비만 있는 애들이 ADHD가 많아. 어쨌든 간에 잘 알아두시고 그래도 우리 애는 괜찮아 할 거야. 그러면 해.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하면 돼. 나는 위험성만 알려주는 거야. 선택은 엄마들이 해. 이거를 만약에 안 하고 애가 정상이 되면은 최소한 정상 생활을 할 거 아니야. 하다가 망가졌어. 브로카 영역 다 잘상 났어. 나중에 뜻도 모르는 걸 하다 보면 베르니케 영역도 날라가. 그 수용 언어가 안 당겨. 그럼 뭐야? 베르니케 실어증, 브로카 실어증, 우리가 일명 말하는 항구증 이런 게 걸리던지 아니면은 말을 하는데 맞지도 않는 말 하면서 우겨대는 그냥 멍청한 인간 되는 거야. 뭐 지금 인스타 올리는 게 중요하면은 그냥 하시고 진짜 아이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교수들이 얘기한 거 내가 이렇게 풀어주는 것 뿐이야. 교수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잖아. 그 한 문장 뭐뭐를 하면은 애가 뭐 어떻게 돼요. 그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는데 모르잖아. 나는 그거를
그 문장 하나를 내가 1시간 동안 설명을 해주는 거야. 30분에서 1시간 동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할 거면은 그냥 계속해. 또 그거 외에 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그걸 내가 순차적으로 쭉쭉쭉 얘기를 해줄 테니까는 이게 뇌 기억 초기화가 있어. 36개월 한 번. 그래서 36개월 지나서 애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보통 32개월, 36개월 사이에 애들이 갑자기 이상해지잖아. 이게 뇌 기억 초기화. 근데 이게 아직, 이거는 아직 연구 결과 중이야. 연구 중이야, 연구 중. 그래서 어차피 저도 뱃사처럼 똑같아. 저도 저에 맞는 거에 대한 연구 결과를 빼오는 건 있지. 근데 나는 좀 걔랑 다른 거는 뭐냐면은 내가 말하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지식하고 일치가 돼야 돼. 걔처럼 앞뒷말이 다르지가 않아. 그리고 저는 모든 거를 다 뇌활동으로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한 개가 틀어져 버리면은 내가 이렇다고 얘기했던 수천 가지의 말이 다 틀려지게 돼 있어.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얘기할 때 함부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거랑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이 부분이 맞지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거에 대한 원인이 이거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게 다 맞아지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게 어차피 교수들하고 똑같잖아. 그러면은 그거 교수들이 지금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교수들은 바빠. 나도 지금 구독자 3,000명 가지고도 되게 겁나 바쁘거든. 내가 뭐 이걸로 돈을 벌려고 바쁜 게 아니라 나도 내 일을 해야지. 또 무료 상담해야지. 또 영상 한두 개씩 올려야지.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렇게 애들 뭐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거를 왜 그런지 또 생각해야지. 또 카톡 상담하지. 댓글 상담하지. 겁나 바빠. 이제 분신술을 배워야 돼. 이거 닌자 학교 다녀야 돼. 닌자 학교 가서 분신술을 배워야 돼. 나는 지금 엄마들 위해서 이렇게 겁나게 하고 있는데 내 성질 건드리는 막 댓글들을 쓴다든지 MG 스타일로 댓글들을 쓴다든지 그럼 나는 같은 부류로 막 구독자든 아니든 간에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구독자인지 아닌지. 승질도 끄면은 다 똑같은 인간을 보서 나도 열받단 말이야. 4시간 다 할애해가지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띠껍게 글을 쓴다든지 그러면은 싫으면 안 보면 돼. 거기다 대고 뭐 이거는 괜찮니 저쩐지 그러면은 그게 괜찮다고 하는 순간 내 거 강의가 10개가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이냐고 그게. 그러면 책임감 있게 글을 쓰다든지. 그거 얘기는 틀렸는데요? 아닌데요? 그거 한마디 하면은 그래요? 내가 그럴 것 같아? 나는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생각하고 1년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그거를 다 맞춰보고 기준 지식에 맞춰봐가지고 한마디 딱 했는데 그거 아닌데요? 그러면은. 내가 뭐라 그러겠어? 그렇게 하세요라 그러지. 내가 뭐라 그래. 뭐 아무런 논리 같은 것도 없고 그게 맞다 그러면은 알았어요. 내 거 강의 100개 삭제할게요. 그럴까? 그거 말 한마디 때문에? 띠껍게 글 쓸 거면은 쓰지도 마. 그냥 물어볼 때도 아니 이거를 따지자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저도 여기 뭐 구독자인데 그럼 어떡하라고. 내가 뭐 거기 구독하라 그랬어? 구독자면 내가 그래요 내가 이럴까? 생각을 해봐.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 해준다고 그러는 거고 내가 말한 대로 안 한 사람들은 난 책임 안 진다고 그랬어. 이상한 소리 하잖아. 나 지금 막 예민해 막. 너무 바빠가지고. 나는 애들 한 명이라도 더 고치려고. 나는 애도 없는데 이 짓을 하고 있는데 막 띠껍게 글 쓰고 그럴 거면은 그냥 나가. 하지 마. 나는 오란 소리도 안 해. 나가고 들어오고는 자유야. 그나마 한 아이락도 더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글 쓰지도 말고. 이게 단톡방도 들어왔다가 너무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기 교육에 완전 심취해 있는 엄마들 뭐 플러스 알파를 하다 보니까는 안 맞으니까는 이제 들어왔다가 과거 길로 다시 가시는 분들도 많아. 그런 분들도 많아. 또 깜빡하고 이게 몰라가지고 알림 설정 그 해제를 안 해놔가지고 계속 까똑 울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 모르거든. 그러면은 이제 시끄러워 그러면서 또 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고 다시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 그 알림 해제를 눌러 길게 누르면 알림 해제가 있거든. 그래서 해제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셔가지고 그거 계속 까톡 울린다고 그걸 또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 어쨌든 간에 지금 하는 게 힘든 엄마들도 있어. 맞벌이 부부나 아니면은 너무 조기 교육을 많이 했거나 이걸 하면서도 또 불안하거나 또 이걸 하면서 주변에서 왕따를 시키거나 또 맞지가 않는 아이들이 있어. 너무 책류가나 영유를 다녀가지고 은미치 활동 시키면 애들이 돌아버린 아이들. 어쩔 수 없이 또 과거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 그 아이들 뇌를 망치는 길로 다시 돌아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럼 중간이라도 가. 뭔가를 시킬 때는 장단점이 있단 말이야. 근데 리스크가 많은 거를 시켰다? 성공했을 때는 확률이 좋지만은 실패를 하면은 뇌질환이라는 걸 생각을 해요. 정상 뇌 발달 과정에 발도르프 발달 과정을 하면 애들이 일단 뇌질환이 안 걸려. 근데 다른 활동을 겪었을 때는 그 겪은 활동이 뇌질환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야. 그거 알아두시고. 자, 이것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실 분들은 저는 싸워요. 다른 댓글러처럼 유튜브처럼 아유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안 해요. 저는 싸워요. 네, 알고 계세요. 네,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